등드름 나고 가드름 나면은 다 드럽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좀 씻어라 이런 말 듣잖아요. 멜탈렌에서는 체형을 좀 보기 위해서 우통을 벗기고 운동을 시키는데요, 마른 분들이 생각보다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또한 피부가 굉장히 나빴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피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보실 거예요. 제가 피부 전문가는 아니고요, 한때 말랐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마른 분만 케어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좀 피부를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해도를 높이시면은 여러분들의 피부를 좋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피부에 기름기가 무조건 안 좋은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아서 오히려 바디워시로 자주 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피부는 나빠지거든요. 왜 나빠질까요? 제 발에 무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른 부위도 아니고 왜 발에 무좀이 많이 생겼는지 아세요? 진짜 집에 가면 비누로 빡빡 문대서 씻거든요. 무좀 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잖아요. 등드름 나고 가드름 나면은 다 드럽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오해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씻어라 이런 말 듣잖아요. 그게 많이 씻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씻으면요, 그 피부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유분기가 사라져요. 씻으면은 그 유분막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런 세균이나 박테리아 감염을 막아준대요. 코팅을 해서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로션을 바르는 이유예요. 바디워시로 씻을지라도 바디로션 같은 것들을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마른 분들은 솔직히 체지방이 적잖아요. 합리적인 뇌피셜을 드리자면 체지방이 적다 보니까 이제 피부 유분기도 작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마른 체질의 분들을 상의를 벗겨놓고 맨날 만지거든요. 만져보면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건조한지를. 이분들이 살이 찌잖아요? 피부가 달라요. 그럼 제가 피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외적인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 내적 문제, 섭취하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살을 찌우려고 하잖아요. 밥과 고기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억지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물이죠. 물은 곧 우리 몸에서 피잖아요. 피가 깨끗해야 당연히 피부가 좋을 거 아니에요. 밥과 고기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혈액의 pH 농도가 산성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성비 들어보셨잖아요. 산성하면 뭔가 부정적이잖아요. 너무 산성화되면은 그런 열을 쉽게 발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부 온도가 상승하고 피부가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 보면 막 미스트 뿌리고 막 두피 관리제도 보면 이게 차갑게 만들어주는 게 많잖아요. 산성화를 시키는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가 탁해지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액의 pH를 약간 알카리화 시키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일, 채소, 해조류 그런 것들, 식초를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마른 분들의 최대 과제는 칼로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를 채우기 편한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를 드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런 음식들에는 독소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솔직히 몸에 안 좋다는 거. 근데 그런 독소가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얻으려다가 피부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부도 나빠지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콜라겐이 파괴가 되면은 사람이 노안이 됩니다. 마른 분들일수록 사실 노안인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독소 같은 것들을 적게 먹기 위해서 클린푸드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크푸드를 드시는 회원분 중에서 간혹 암모니아 냄새까지 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몸에 독소가 상당히 많이 쌓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산성화되면 좀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마지막으로, 이게 많은 분들이 살을 찌려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단백질, 탄수화물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지방 섭취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지방 섭취라는 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견과류나 오메가3, 들기름 이런 걸 통해서 섭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몸에 좋다고 보통 멀티비타민 그런 거 챙겨 드시잖아요.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가, 피부가 안 좋아서 피부과에 가서 겉면만 자꾸 다룬단 말이에요. 왜 겉면이 나는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 장이랑 피부는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젊을수록 피부가 그거를 잘 반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뭐 피부 여드름 같은 게 잘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을 표출을 잘 안 한대요. 결국 피부가 좋아지려면 장을 좋게 만드는 게 간단한 심플한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쪽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보충제를 먹어서 피부가 나빠지는 분도 많더라고요. 우유에 그냥 유당 같은 것들이 장에 잘 안 맞는 분들이 먹었을 때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되게
되게 많아요. 보충제 자체가 나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보충제 자체가 그냥 안 받는 그냥 장이라고 그냥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체형이 망가져서 피부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특히 등드름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꽤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라운드 숄더. 근데 왜 하필 어깨가 말린 분들이 등드름이 많을까요? 등에 그런 근육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약수터에 보면은 노인분들이 막 이렇게 등을 막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무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면은 시원하니까 그걸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등 근육을 강화시키면은 그걸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회원분 중에서도 이렇게 피부가 달라진 케이스가 아주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피부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